I'm not threatened or worried about North Korea. 미 해군 핵항공모함 니미츠오 타격단까지 들이민 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조선 선택이 군사적 작전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명 단계로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되면 과거에 북한의 지도부들은 숨었습니다. SBS 통일외교팀 홍효재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뉴스의 핵심을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 해군작전사령부의 부산작전기지에서 시작합니다.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를 읽기 위해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한 국가 전체의 공군력을 무장한 미 해군의 최강 전력, 핵 추진 항모인 니미참입니다. 미 해군 제11항모 강습단이 이 항모를 이끌고 부산에 머물고 있는 이유, 바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훈련에선 지난 시기와는 형격히 다른 몇 가지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쉴드라고 하죠. 우리가 자유의 방패라고 부른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열 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유의 방패가 끝나고도 전사의 방패라고 불리는 실기동훈련이 이어졌는데,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한 같은 훈련 중에선 가장 길게 합을 맞춘 겁니다. 남북, 북미 대화는 재개될 기미가 없고 코로나19라는 걸림돌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한미는 마치 미뤄뒀던 숙제들을 몰아치듯 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와 혹은 북한과 대화 국면, 여러 국면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한미의 작전적 공조 체제 자체가 굉장히 흔들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을 함으로써 이제 양쪽의 능력을 다시 한번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은 5년 만에 전국을 전장으로 삼아 대규모로 진행됐는데, 한반도로 처음 날아온 미군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별칭의 미 항공기 AC-130J는 특수부대 훈련인 티크나이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적 핵심 지역에 침투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이었죠.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무인 공격기 MQ-9 리퍼도 한반도에 처음 전개됐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와 B-52H처럼 요즘 부쩍 한반도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도 물론 빠질 수 없을 테고요. 항공기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항공모함의 준한단 평가를 받는 강습 착륙함 마킨 아일랜드도 부산항에 처음 기항해 대규모 상륙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단연 주목해야 할 건 제가 있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니미참이 이끄는 미 제11항모 강습단은 우리 해군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훈련했습니다. 미군은 함재기가 뜨고 내리는 훈련 현장을 6년 만에 취재진에 공개했는데, 전투기 70대가 채워진 경락고까지 보여줬습니다. 연합훈련 규모와 수준을 바짝 끌어올린과 동시에 이 기조를 바깥으로도 분명히 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Because we don't like to be coerced. I don't think anyone likes a bully, and we will continue to do it, and we will continue to assure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미군으로선 확장 억제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한국 내 여론, 또 중국의 부상을 의식한 측면도 없진 않을 겁니다. 한미 양국이 1차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타깃은 당연히 평양에 있는 한 사람일 겁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기간 김정은 행보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발사 현장을 찾더니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란 것도 참관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딸 김주혜를 데리고 말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에 날선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직접 보란듯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미국 전략 폭격기 부대가 다가왔을 때 김정은이 보여준 것은요, 지하 벙커에 숨어서 미국 본토 타격 계획이라고 하는 지도를 펼쳐놓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허세를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한미 연합훈련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김정은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쟁 연습의 대상이 설마 7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란이겠냐? 결국 자신들이 아니겠느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낸 친서에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훈련 시기엔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이번엔 유독 북한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핵 관련 훈련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산 31이라는 핵탄두를 대량 생산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년 번호까지 적어 실전용 무기를 자신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수위가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론 이 변화를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김정은의 달라진 행보, 전문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했다는 신호들을 주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영 부대들 중에서 발사 경험이 풍부한 제1불군기 영중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며 부대 명칭을 거론한다는 건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요. 물론 북한이 말하는 실전 배치가 엄밀한 의미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타격이 가능한 즉시 전력을 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전 배치 개념,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보기는 애초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특징은 뭐냐? 일반적인 무기 교류가 달라요. 시험 발사를 해서 완벽하게 성능이 입증이 되면 실전 배치를 하는데 북한은 일단 실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쏴봐요. 그리고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하거든요. 북한이 능력을 과장해서 위협을 주려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 인식하는 핵무력 능력이 과거와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건 분명히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 이번에 노동신문에 나와요. 평양 점령, 참수작전 이런 용어를 과거에는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자신감, 과시, 한편으로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섞인 게 북한의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요즘 핵을 동원한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모양새입니다. 3월 19일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숲속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때 사진을 보면 V자 형태인 화염이 보이죠. V자 불꽃은 지금까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에서 볼 수 없던 형태인데요. 땅을 파서 미사일을 쏘는 방식, 이른바 사이로를 만들어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시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사흘 뒤 함경난도 해안가에서 무인 잠수정의 핵폭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잠수정이 최대 150m 수심에서 59시간 넘게 잠항하다 가상 목표 지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러시아가 개발한 포세이돈의 축소판 같습니다. 은밀하게 작전 수요계로 잠항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헤일이라는 이름을 공개하면서 11년간 개발한 무기라고 소개했는데요. 핵 추진 대륙간 어뢰를 개발해 실전 배치까지 한 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유일했습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실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본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 방식을 전과는 달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평양 인근 골프장 호숫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바다에서 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저수지에서 쏘기도 했죠. 이런 방식 사실은 전술적으로 그리 유효해 보이진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행로를 한미가 알 수 있어요. 정찰 자산으로. 저수지 일단 겨울에 얼어요. 물속에 들어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보여주기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물불 안 가리는 이런 개발 행보를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도발 방식을 다양화한 배경엔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먼저 쓸 수도 있는 수단으로까지 그 사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절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소위 전쟁 억제,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년의 일련의 발언들을, 김정은의 발언을 그대로 이 핵무력 정책화에 반영을 했어요. 교리가 나왔으면 이제 이 교리를 어떻게 실제 부대에서 실행할지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은 그 훈련 결과를 외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대내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필요한 행보라는 겁니다. 북한은 철길 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기도 했죠. 이렇게 뻔하지 않은 도발 방식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막을 내릴 겁니다. 보란 듯 움직였던 북한, 훈련이 막을 내리면 북한의 도발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까요? 잠시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기점이 금세 나타날 겁니다. 그는 오는 6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연합 화력 경련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첨단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데 역대급 화력 훈련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북한도 북한대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고 7차 핵실험이라는 대형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쳇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멈출 계기는 아직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and execution, as well as our ship suits. 저는 지금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전략핵 잠수함 말 그대로 은밀하게 바닷속을 누비며 쥐도 새도 모르게 적국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3대 핵 전력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잠수함의 속도와 부력 등을 조절하는데 여기 보시면 잠방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야가 좋을 땐 최대 16km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2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이곳에는 24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있는데 옆을 보면은 승조원들의 숙소가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This is where you'll see all of the systems that we have for actually operating the missile. When I don't know that we'll have time. We do have manual operation, and that's what you'll see a lot of the equipment as we walk through. I can neither confirm or deny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on board any specific ship. Why? That's the United States policy, but this submarine is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eapons. Here, and they'll support the 100. You know,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to carefully manage is because of the amount of time What affords us that very quick turnaround is our ability to load the 120 days of food that we talked about very quickly. So you'll see the crew bringing down the logistics trunk that you guys came down. We take that out. The food was better than my expectation that we did on our boat, but we actually served a Chick-fil-A sandwich on every Sunday. I would say,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e run out of that pretty quickly, right? And so we're always eager to ge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hen we can, and we were definitely able to do that here in South Korea.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bowl. And we load enough food on board for 120 days. Burners that remove any other impurities that naturally occur from respiration. And so we're similar to just being outside breathing the fresh air. I would describe this as the most powerful warship in the world. I am confident in our capabilities in that undersea domain against any adversary. We go through several equipment as we walk through. Additionally, we'll walk over
This visit is really all about making sure that we are establishing the conditions to conduct interoperability with South Korea because they are such an important ally in this time. To be able to quickly come out, relieve the crew. To these guys, we always have to ask the most senior person to enter and to join them for the meal. But we actually serve a Chick-fil-A sandwich on every Sunday. The Periscope. You can see it. It doesn't really. And so, the and vitamin- David might be I was born in Korea and then moved to the States. And then that's something that not a lot of people would experience. So I wanted to try it. I gave it a try. I've been loving it so far. Yeah, I had an option to choose between surfer ship and then submarine. I wanted to have basically a unique story that I can tell to my grandchildren or my children when I get old. And I think submarine would be definitely one of the most unique story that I can tell them. When I first heard that I'm pulling into Korea, I was very excited because that's where I was born, and I was excited to come back as a Navy officer in SSBN submarine. And I could even tell my mom that I'm coming here, and I'm pretty sure she'll be very proud and she'll be excited to find out that I'm here. And also, I was excited to share great things that my home country could offer to my peers or the sailors that I'm with in this boat. Yeah, so I was very excited. About 100 people on board, so we have a very tight relationship among each other. Even there's not much separation between enlisted and officer. Like we were trained so that even the E1 can correct admiral if they're doing something wrong. There are a lot of tradition that's been passed on to in submarine force. For example, in wardroom we have to be uncovered, and then we always have to ask the most senior person to enter and to join them for the meal. Yeah, those kind of tradition is something that's unique about submarine force, definitely. But it's been 6 months, and definitely the food was better than my expectation. I always heard that food is great in submarine, but I didn't know it would be that great. Yeah, that we did it on our boat, but we actually served a Chick-fil-A sandwich on every Sunday. Going through their high-end training at our training facility. Yeah, so I was born in Daegu, right by Gyeongbuk University. My elementary school was Shinam. So when I was raised there until I was about 8, and I left in 1984. So it's an honor to be back, and it's great to see be back here. I was a little boy when I left, and now I'm back here with this. So I'm the commander of Submarine 217. We're in charge of the West Coast submarine squadrons that's responsible for all the strategic deterrence. So I own the other 7 SSBN and the Kentucky. So I own 8 total SSBNs. And I'm responsible for assisting in the manning, training, and equipping of the submarine. And, a lot of responsibility, but lots of good people and lots of support. This is United States #1 priority for Department of Defense. So, the purpose of this visit is to provide assurance to our regional allies. We can't talk to operations and exercise as a whole, but submarines are meant to go operate independently. But the amount of support that we've gotten here has been absolutely fantastic, and it has been an honor to work with the proud people of the Iraq Navy backup. So really, if we need to dismiss people now, we've got 1,000 sailors undergoing training with ship control. I would say,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e run out of that pretty quickly, right? And so we're always eager to ge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hen we can, and we were definitely able to do that here in South Korea. And how do you exercise? We have a variety of workout equipment on board. I personally like to row.
We are always ready to fight, but I can't confirm the presence or deny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The only thing I would say is that we can operate anywhere, and we are here to assure our allies and partners and deter attacks on the homeland and our allies. You will be the first to tour the ship inside of USS Kentucky. That's correct. 외교안보 뉴스의 핵심을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는 SBS 통일외교팀 홍영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군 작전기지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이 거대한 물체, 50층 높이의 건물을 눕힌 것과 비슷한 길이를 가진 미국의 전략기 잠수함 켄터키함입니다. 전략기 잠수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와 더불어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죠. 이번 벙커버스터에선 42년 만에 한반도에 나타난 전략핵 잠수함, 그 내부를 한국 언론 최초로 속속들이 독점 공개합니다. SBS 취재진에 가장 먼저 공개된 곳, 켄터키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 룸입니다. 잠수함이 상승할지 하강할지 부력과 방향 속도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의 대표 장비죠. 외부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음파 탐지기, 소나를 조종하는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Our comms antennas allow us to be in continuous communication, so we are ready to receive any strategic messaging or messages 24/7, 365.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미국 대통령이 핵 버튼을 정말 누르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명령을 하달받고 또 실행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켄터키함이 탑재할 수 있는 핵탄도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이라는 뜻의 트라이던트2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실제 장착되고 발사되는 공간입니다. We are on the vertical launching system, right? Yes, you are standing on top of one of the missile tubes. 트라이던트2에는 핵탄두를 14개까지 실을 수 있는데 서울에서 미국 LA까지 비행거리가 대략 11,300km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y could each have multiple targeted warheads. They can range 4,000 miles. 전략핵 잠수함이 미사일 24발을 모두 장착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6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집니다. 실제로는 전략무기 감축협정으로 20발까지 실을 수 있는데요. 20발이 됐든 24발이 됐든 잠수함 한 척으로 국가 하나 정도는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겁니다. 켄터키 함장은 다만 핵탄두 싣고 왔느냐는 SBS의 질문엔 NCND,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We are always ready to fight, but I can't confirm the presence or deny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모호한 답변, 이유는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억제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원칙입니다. 핵이 실제로 있고 없는지를 때마다 확인해 주는 건 역설적으로 전략핵 잠수함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명령을 이행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We have security monitoring to ensure that our systems are always showing us that the missiles are safe, secure, and ready to be effective should that order come. 켄터키함의 승조원들은 크게 두 팀, 골드와 블루 팀으로 나뉩니다. 교대로 작전에 나서는데 통상적으로는 70일 주기로 교대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들은 골드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자란 기억이 있는 한국계 승조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could even tell my mom that I'm coming here, and I'm pretty sure she'll be very proud and she'll be excited to find out that I'm here. 엠버 코안 부함장은 미 해군이 여군의 잠수함을 개방했을 당시 처음 그 장벽을 넘어선 인물이란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Had women in submarines for about 10 years now. This submarine has women on board. In fact, the executive officer of the submarine is one of the first women to enter the submarine force. It's been very successful. 이들이 숨쉬고 먹고 잠드는 일상의 공간은 모두 트라이던트2 미사일과 거의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표현 그대로 핵탄두를 머리에 이고 사는 셈이죠. You almost forget the fact, that you're sleeping next to the missile. So you kind of look around you, and you see these giant orange canisters, and inside of it is are missiles. 이번엔 함장과 승조원들이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햇빛도 볼 수 없는 쉽지 않은 잠수함 생활이지만 소소한 일상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So it's a long and robust training process, but it's been 6 months, and definitely the food was better than my expectation. What menu do you like best? Chick-fil-A sandwich on every Sunday. 그런데 이번 기항의 효과 사실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북 억제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부산에서 평양까지는 기껏해야 550km. 실제 상황에서 공격, 방어 여부만 따진다면 한국을 찾는 것은 비효율적인 게 사실입니다. 굳이 찾지 않더라도 타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40년 이상 한반도를 찾은 적이 없던 전략핵 잠수함이란 점에서 북한이 거칠게 반발할 것은 너무도 명백한 수순이었죠. 실제로 북한은 국방상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전개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 수위를 높인 상태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도 이거 계속하면 이제는 핵무기 사용할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받아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것 자체가 북한도 지금 상당히 이 상황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또 반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략핵 잠수함의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도 대중견제의 포석도 있다는 시각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있죠. I am confident in our capabilities in that undersea domain against any adversary. You mean like including China, Russia, Korea? Any potential adversary. 이번 기항 자체가 워낙 특이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켄터키함 측은 내부를 공개했지만 직전 동선과 직후 동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은닉성을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의 운영 원칙을 재확인한 건데 그만큼 부산항에 공개적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인지는 켄터키함 기항 사실이 공개된 날짜를 따져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미가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킨 날이었죠.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약속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 바로 NCG와 이 전략핵 잠수함의 전개입니다. 결국 대북 압박,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견제의 목적도 있지만요. 한국을 향한 확장 억제의 약속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The concept of extended deterrence is that we don't take anything off the table when it comes to defending our allies, including weapon systems like USS Kentucky. So that assures allies in our own nuclear deterrence and gives them confidence that they don't need to develop their own nuclear capabilities. 켄터키함은 기항 기간 한국과 연합훈련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해역에서 그 모습을 공개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1961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던진 유명한 질문이죠.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핵무장 주장까지 제기되자 외신들은 이걸 한국판 드골의 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 의심, 걷어내란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켄터키함을 이곳 부산으로 기항하게 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NPT 의무 준수가 그 전제입니다.